것도 반대로 개념적으로 배우는 양은 적기 때문에 그냥 풀어보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제 1단원, 2단원이 끝나고 진짜로 이제 극한이 들어가면 진도는 많이 못 나가는데도 공부량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1단원, 2단원은 진짜 몸풀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9번, 10번 남았는데 9번 잠깐 볼게요. 이거 좀 별표 하나 칩시다. 이게 함수에 극한일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수열에 극한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기억을 봅시다. 기억을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에 수렴을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bn이 베타에 수렴을 한다고, 아니 마이너스 알파에 수렴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제곱을 하면, 사실 이게 무슨 얘기죠? an 곱하기 an이죠? 제곱이면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건 지금 수렴한다가 전제되니까 리미트 쪼개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리미트 쪼개기를 하면 각각이 알파에 수렴을 해서 알파 제곱이라고 써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의 기본 성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식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제곱은 bn 곱하기 bn이니까 얘도 리미트 쪼개기가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로 각각 수렴한 걸로 해서 제곱을 한 거라 똑같이 알파 제곱이 되니까 둘이 갖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기존에 함수의 극한할 때도 했던 겁니다. 맞습니까? 수렴이 확보가 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랑 실수배 관련된 것들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단 나누기 할 때 0만 제외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랑 기억은 당연히 돼요. 자, 근데 니은 디귿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서 그래. 자, 니은 발산하면 발산한다. 이런 건 내가 얘기 못 한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발산 곱해도 수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발산이란 말이 그 극한값이 없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아니 근데 지금 봐봐. 이게 좌극한 우극한이 없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다는 개념은 진동을 하거나 어떻게 된다?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발레가 진동이 돼. 잘 봐봐. 예를 들어 AN이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반복되는 애야. 그럼 얘는 발산이죠. 진동하니까. BN이 0, 1, 0, 1 이렇게 가는 애야. 그럼 얘도 진동하니까 발산이죠. 근데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계속 0이지. 그럼 걔 곱한 애는 뭐에 수렴해? 0에 수렴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발레를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발레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 진동하는 걸로 만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진동하는 애가 되게 약간 그 수열에서 킥이라는 거야. 딱 중요한 놈이야. 수열의 극한을 할 때. 그런 거라고. 자, 다음 디귿. 디귿은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함수의 극한을 또 스쳐했던 거죠. 이걸 써먹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 AN, BN이 수렴한다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잘 봐봐. 이런 대소관계를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랑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빼기 cn이 bn 빼기 an이 0이래. 그러면 그럼 이게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지. 봐봐. 이게 0이라고 치고 그때 cn이 얼마다? cn이 0이다라는 건 얘가 수렴하면 알파고 알파니까 알파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0은 또 뭐야? 문제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얘가 0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렴을 해도 사실 안 되는 거 아니야? 수렴하면은 이게 알파고 알파로 가서 얘가 알파로 간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었어? 이게 0이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이렇게 해놓고 원래 0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 문제가 잘못됐고, 원래는 정확히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이게 더 맞는 문제 같거든 내가 볼 때는. 0이다 보다는. 맞아 아니야? 0은 당연히 안 될 수 있지 수렴해도. 근데 보통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가 알파고 이게 알파니까 얘도 알파로 가니까 수렴하겠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 맞아 아니야? 근데 발산하는 경우에 이게 돼야 안 돼. 리미트 쪼개기가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발레는 이렇게 리미트 쪼개기를 못 할 때야. 즉 어떨 때? AN, BN이 둘 다 수렴하지 않을 때. 그래서 어떻게 잡으면 돼? AN을 n-n분의 1, CN을 n, BN을 n 플러스 n분의 1로 잡으면 요런 부등식이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근데 셋 다 어떻게 돼? n이 무한대로 가면
다 무한대로 발산이죠. 맞아? 근데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빼기 an을 하면 이렇게 돼서 0이긴 해요. 그렇지만 각각이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cn이 수렴하지 않는 발레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 분명히 우리 1일 테스트, 우리 반은 1일 테스트 할 때 이런 거 했었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겠지. 그런 거죠. 나만 기억해. 맨날 내가 내고 내가 기억하고 큰 놈들은 기억도 못 하지. 어차피 틀려서 뭐야 씨.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로 그 함수의 극한 때 했었던 거랑 비슷하게 수열의 극한도 기본 성질 내용이 나오는데 솔직히 뭐 요번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하고 기말 치고 다음에 겨울방학 때 이제 미적할 때쯤 되면 이거 되게 쉽게 풀 겁니다. 그 레벨 좀 올라가면. 그쵸? 그래서 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당장 좀 안 풀리는 거는 질문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 극한의 활용. 이것도 우리 했었죠? 맞아 아니야? 그래 그거다. 이거 식 잘 세워서 풀면 되지 맞지?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그 9-1번이랑 10-2번만 해볼래? 9-1번, 10-2번 요까지 하면 일단은 그 수투랑 비슷한 내용의 내용은 끝나요. 등비수의 극한만 좀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9-1, 10-2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연습 문제를 이따가 진도 다 빼고 하자. 오늘 등기수열 그 마지막 세 번째 타임 때 그거 연습 문제 2개 몰아서 하면 되니까. 좀 양이 많죠? 근데 이게 지금 많은 건 좀 풀기 쉬운 문제가 많은 거라 지금 좀 해놔야 돼. 지금 많은 것만 힘든 게 뒤에가 되게 공부량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그래. 뒤에는 우리 막 막 10페이지도 진도 못 나가고 그래요. 3시간에도. 그 정도로 내용이 외울 게 많고 내용이 많아서 지금 좀 쭉쭉 뺄 수 있을 때 빼놔야 돼.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좀 협조를 해주세요. 유형편은 뭐 따로 주말에 좀 한다고 치더라도 개념편은 숙제로 다 해야 될 거야. 유형편은 나중에 몰아서 좀 숙제를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 복습용으로. 일단 당장 개념편 위주로 가자. 진도를 좀 빼고 끊어서 유형편 숙제를 해야 돼. 뭐라고? 무한도 대수. 무한대 뭐? 무한도 대수. 할 수는 있지. 어느 뭐 제곱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려워요. 어떤 게? 9-1번? 왜? 자, 여기 기억 봐봐. 이게 극한키라는 데는 부등호가 붙는다니까? 근데 왼쪽이 무한대야. 그럼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놈은 무한대겠어 아니겠어? 기억은 참이죠. 그 다음 니은은 뭐야? 이거는 리미트 쪼개기를 해야 각각 한 놈이 0이라는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리미트 쪼개기를 하기 위한 수렴이란 전제 조건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발레를 찾을 필요도 없어. 된다고 한 거 아니면 다 안 돼. 정확히 말하면 된다고 될 거 같은 거는 딱 무조건 되는 거는 다 된다고 설명을 했어. 그러면 애매한 건 다 안 되는 거야. 보통 그런 말 안 하는 건 다 애매한 거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 디귿은 어떻게 돼? 자, 이 명제의 배우가 뭐야? AN 곱하기 BN이 수렴하면 아니지. 둘 중 하나만 발산한다며. 하나 발산하는 수렴이라는 얘기잖아. 반대말도 뭐야? 아니 하나 발산 하나 수렴의 반대는 뭐야? 둘 다 수렴하거나 무슨 소리죠? 둘 다 수렴하거나 둘 다 발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맞다고? 아니야 이거 디귿 같은 거 발레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생각해봐. 하나만 발산한대. 그럼 하나는 n이라고 잡아. 근데 곱해서 수렴하려면 나는 하나를 뭘로 잡으면 돼? n제곱분의 1로 잡아. 그러면 둘이 곱하면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는 애를 0분의 1로 만들면 되잖아. 맞아 아니야? 하나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수렴하게 만들 수 있잖아 우리가.
함수의 극한할 때 배웠죠? 그래서 디귿의 발레는 an을 n이라고 잡고 bn을 n제곱분의 1로 잡으면 보통 얘가 숫자로 수렴하면 무한대 곱하기 숫자면 무한대가 맞지. 맞아 아니야? 근데 이게 무한대 곱하기 0이면 누구 무한대가 세냐 0이 세냐의 싸움으로 가겠죠. 같은 레벨이면 숫자로 0이 아닌 숫자로 나올 거고 무한대가 세면 무한대로 나올 거고 0이 세면 0으로 나올 거라고. 리얼이 지금 문제거든요. 리얼이 왜 틀려요 근데? 리얼이 왜 틀릴까요? 리얼 틀려요. 이런 게 지금 문제라니까? 이게 수열에서 나오는 특수한 케이스인 거야. 이게 함수면 무조건 돼. 함수였으면 되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게 수열이라서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치? 예를 들어 bn이 4야. 근데 an이 1, 2, 1, 2 반복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계속 4에 수렴하는 거, 얘는 0에 수렴하는데 얘가 그 0과 4 사이에서 막 움직이는 거야. 그쵸? 그러면 진동을 해버리니까 틀린다고요. 이게 만일에 bn이 0에 수렴하면은 an도 0에 갈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수열에 가지는 특성에서의 발레의 제일 큰 핵심은 진동입니다. 진동하는 걸로 발레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엿을 먹일 수 있다는 거지. 진동하는 걸로. 자, 10-2번도 해봐. 선생님 9번에 1번 보이고요. 9번에 1번 답이 기억이랑 미음. 니은 아니에요? 니은은 안 된다니까? 니은은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줬잖아. -1, 0, -1, 0이랑 0, 1, 0, 1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함수면은 저게 막 될 것 같아 보이는 애들도 진동하는 것만 딱 집어넣으면 막 다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진동으로 발레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진동하는 애들 때문에 이게 함수에서는 그런 진동하는 함수가 없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 진동하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다항함수나 이런 주어지는 함수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못하는데 수열에서는 진동이라는 게 생겨버리기 때문에 진동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틀려. 애들이 함수의 극한까지 해놓고 나니까 이건 당연히 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틀리는 거야. 그 진동 때문에. 수열에서의 진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거만 좀 조심하면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 자, 10-2번도 풀어보세요. 아이고. 뭐가 말이 안 돼? 확통이 맞아요. 아, 확통이 맞는 것 같아? 확통 어려운데. 기할래. 기하를 한다고? 기할래. 미적 빡세죠?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미적 내용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 이거는 그냥 극한 내용이잖아. 진짜 미적은 이게 아니야. 수열의 극한은 그냥 꼬다리로 껴있는 파트라니까? 수열의 극한은 꼬다리예요, 꼬다리. 그냥 극한 개념 복습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아. 10-2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식세 와서 풀면 되죠? HN의 식을 구하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더러운데. 아니 이건 그냥 직방 만들어서 정지껏 쓰는 거잖아. 아니, 교점의 좌표니까 아니 교점의 좌표니까 오히려 정지껏 아니고 기울기 역수인 거 취해서 연립하는 거네. 아 너무. 아 귀찮긴 하지. 이런 건 더러운 거지 뭐 그냥 식이 더러운 거지. 하기 싫은데 내일 할 건 뭐야? 어? 저 뭐지 저 마인드는? 저 뽕배짱 마인드가 있네. 참 언제 나오지? 3번까지 만드는 건 맞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됐나요? 안 됐으면 내가 10-2번 하고 10-2번 제가 할게요. 보세요 그냥. 아유. 자 10-2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점 pn이 주어져. 어떻게? 2분의 n, 4분의 n제곱으로 주어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hn이라는 게 있어. 그 요점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hn, n배의 hn이라고 잡아. 그럼 직방으로 풀어도 되는데 어떻게 풀면 돼요? 요 둘의 기울기가 뭐랑 같다고? 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n분의 1이 잘 써도 되죠? 맞아 아니야? 자, hn 빼기 2분의 n 분의 nhn 빼기 4분의 n제곱을 한 게 지금 기울기가 n인 직선에 수직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n분의 1이다를 풀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면 n제곱 hn 빼기 4분의 n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hn 더하기 2분의 n이다가 돼요. 넘기면 n제곱 플러스 1의 hn은 4분의 n 세제곱 더하기 2분의 n이다. 그러면 hn은 얼마다? n제곱 플러스 1분의 4분의 n 세제곱 더하기 2분의 n이고, 이거를 n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최고차한 개수만 쏙 빼면 되죠. 답이 얼마가 나온다? 4분의 1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면 되겠죠. 생각보단 간단하잖아, 그치? 그냥 모양이 싫어. HN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하기 싫어. AN 같은 걸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쓸 때 뭐지 그거가 모양이 불편해. 이게 뭐야? 뭐 하는데? 아, 그럼 연습 문제? 이게 똑같아요. 아, 일단 하기 쉽게 생겼죠. 그래요. 이 점쯤 오면 사실 그때 수초가 끝났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라서 좀 지저분한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가 전제니까. 3분 치고 화자 확통하면 표정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원점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 대신에. 원점수가 높은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시였어. 물리 안 해. 나 물리 무슨 얘기야? 잘 줬으면 우리 공부했는데 공부지요. 공부했는데 38점 나왔어. 찍었어. 아니 풀었는데? 자, 조용. 너무 버리고 나머지 풀었는데 뒤에서 2개 왔다. 자, 내용은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진짜 문제. 진짜 힘이 안 나. 진짜 힘이 안 나. 수학이 3이야. 시작 3. 지영이 나 중간 때 진짜 망했어. 종문이 더 아니야 중간이야. 종문이 4승 나 6등도 해줘. 나 국어 5, 수학 3, 영어 6, 물생 5, 시작 3, 일본어 3. 일본어 3이야. 악성이야? 시험 79점. 자, 조용. 공부 안 하는데 79점 나오는데. 그럼 점수를 녹화하는데 모자이크 다 집어넣고 있어. 뒤까지 갈아떨리고. 그런 얘기하면 네 점수가 괜찮아요. 어차피 저거 뭐 비공개라 상관없긴 한데 링크 있는 사람은 볼 수 있고. 공부 안 했는데.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똑같은 스타일인 수열의 극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딱 치고, 그러면 수열만이 가지는 좀 특성이 뭐가 있냐면 등비수열 한정으로 조금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 메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넘어가서 그 페이지 한번 개념 한번 읽어볼까요?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자, 등비수열이 있어요. 등비수열은 모양이 어떻게 생긴 애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인 건데, 그럼 보세요. 자, an이
a 곱하기 r의 n-1제곱 요거죠 정확히는 요렇게 됐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 자 r이 -1과 1 사이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1과 1 사이 숫자의 분비를 가져. 그럼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치 이게 봐봐 앞에 있는 그거는 a는 그냥 숫자잖아. 저거 신경 쓰지 말고 생각을 해봐. 2분의 1이나 -2분의 1 같은 게 있어.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돼요? 밑에 게 이제 0에 점점 0에 가까워지죠. 왜냐하면은 나누는 수가 점점 커지는 구조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치? 2분의 1을 하기 위해서 n을 무한대로 보면은 2의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무한대분의 1처럼 돼서 얼마가 된다? 0이 나와요. 그 다음 r이 1이면 어떻게 돼? r이 1이면 앞만 해봐야 뭐예요? a에 수렴하겠죠. 1을 계속 곱해봐야 1이 그대 제자리니까. 그래서 얘는 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r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진동하겠죠. 맞아 아니야? r이 -1이면 a랑 -a랑 a랑 -a로 왔다 갔다 계속 할 거라고. 그리고 r이 1보다 크거나 r이 -1보다 크면 진동하면서 발산까지 하는 거죠. 아니 잠깐만 끊어서 할게.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돼? 그냥 발산이죠. 맞아 아니야? 플러스 무한대 a의 부호에 따라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근데 r이 -1보다 작으면 음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혼자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퍼지는 이렇게 확대되는 형태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발산, 진동하면서도 발산도 하는 거죠. 물론 그냥 발산이라고 쓰면 됩니다. 진동도 사실 결국 발산이니까. 그래서 수렴하는 조건이 어떨 때만 되는 거예요? r의 범위가 어떻게 될 때? a가 0이 아니라고 치고 a가 0이면 그냥 계속 0이니까. 맞지 얘들아? a가 0이 아니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고 r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1과 1 사이일 텐데 1을 포함하죠. -1초가 1 이하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자, 첫째 항이 0이 아니라고 치면 공비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야만 어떻게 된다?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까지 이 내용을 진지하게 해야 되나 싶은데 이런 내용인데 이게 문제로 나오기 좀 어려운 스타일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새로 배우는 내용이잖아. 함수의 극한에서 안 했던 스타일이라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데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2의 n제곱 그리고 3의 n제곱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그 다항함수 할 때 칠판 봐. 이런 칠판 좀 봐야 돼. 여러분 몰라요. 자, 조지 말고 칠판 봐. 자, 요거 답이 뭐겠어요? 느낌상 3이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제대로 푸는 건 분모의 제일 큰 놈으로 나누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다항함수일 때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거야. 그럼 지금으로 치면 뭘로 나누는 거가 되겠어?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3의 n제곱이 2의 n제곱보다 크니까. 그래서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2배의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요. 3 빼기 3분의 2의 n제곱해서 그때 x제곱 같은 걸로 막 나눠서 0 만든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0 되고 0 되니까 3이다 이렇게 푸는데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 거야? 얘보다 작은 애들 개무시 하면 3의 n제곱분의 3의 n 플러스 1제곱이니까 얼마 나와? 3 나오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현실은. 자, 2번도 볼게요. 2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라고 돼있냐? 5배의 2의 n제곱 빼기 3의 n 플러스 2제곱 그리고 5의 n제곱 더하기 2배의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런 애들은 함수의 극한할 때 없었던 얘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외워두는 게 중요한 거야. 뭐 앞에 거는 함수의 극한 기반으로 풀면 다 풀리니까.
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답만 쏙 빼면 어떻게 돼? 영. 어? 자, 정답만 쏙 빼면 누가 봐도 답이 0이겠죠. 왜? 얘 빼고 싹 다 무시하면 되지. 맞아, 아니야? 얘가 나머지보다 훨씬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가 다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이상한 거야? 잘못했어? 자, 그럼 원래 이렇게 푼다고. 원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제일 분모에서 제일 큰 놈이 5의 n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1 더하기 2배의 3번 앞으로 빼겠지? 6배의 5분의 3의 n제곱 그리고 나누면은 5 곱하기 5분의 2의 n제곱 빼기 9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요. 뭐 더하기 있는 건 앞으로 숫자를 상수배로 빼낸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공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0과 1 사이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곱하면 얼마로 수렴한다? 얘들이 싹 다 0으로 수렴하니까 1 더하기 0분의 0 빼기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푸는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푼다고? 얘보다 뺀 걸 다 0으로 바꾸면 돼요. 얘보다 작은 애들. 어차피 이렇게 될 게 이미 알고 있잖아, 머릿속으로. 그래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걸 반영해서 저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등비수열에 뭘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일반항으로 했으니까. 아까처럼 합공식 쓸까 안 쓸까? 합공식 있습니다. 아, 이거 싫어졌어. 일단 이미 합공식 쓰려니까 하기 싫어. 맞아, 아니야, 얘들아? 자,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나중에 얘는 어차피 지워지겠죠? 일단 얘보다 얘가 작으니까. 근데 밑에 게 뭐야? 첫째 항이 3이고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이 등비수열 합공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 되죠? 이거 얼마로 정리돼요? 3 빼기 1에 첫째 항이 1이고 3의 n 항의 개수 된 게 맞죠?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걸 쓰면 주어진 식이 힘들어 씨 2분의 1에 3의 n제곱 빼기 2분의 1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5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야, 그럼 정답 보겠어, 얘들아. 정답 얼마야? 최고차항 개수 쏙 빼듯이 뺀다고. 최고차항 개수 빼듯이 쏙 빼면은 3이랑 2분의 1이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6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최고차항처럼 느끼면 돼. 그래서 얘들을 지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어차피 이거를 3의 n제곱 나누면 지워질 테니까 쟤들. 그럼 남는 건 실제로 얘들만 본다고. 근데 얘가 3의 n 플러스 1제곱이면 얘가 3 곱하기 3의 n제곱이지. 그래서 요 숫자를 개수처럼 쏙 빼먹으면 된다고, 실전에서. 우리가 함수할 때도, 다항함수를 할 때도 최고차항의 개수만 쏙 빼서 정답으로 빨리 계산하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요 가장 커지는 지수 함수 형태의 놈의 개수만 쏙 빼서 쓴다고요. 지수 앞에 곱해지는 상수항만 쏙 빼서 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합공식 쓰는 문제 스타일이 나오니까 합공식을 다시 까먹으신 분들은 외워야겠죠? 힘들어, 씨. 7시간 떴다. 뒤질 것 같네. 6시간 채웠는데 더 해야 되는 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3번의 내용은, 그러니까 마지막은 4번인데 4번은 따로 좀 집중해서 들어야 돼. 3번까지는 쉬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뭐, 비슷하잖아, 아직은 결이 그래도. 자, 3번. 이거는 더 쉬운데요. 이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 첫째 항이 0이거나, 첫째 항이 0이면 계속 수렴하죠, 0에. 아니면 공비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1번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자, 해봐. 얘가 첫째 항이 2분의 x제곱 빼기 x고 얘가 공비이기도 하죠. 지금 얘가 첫째 항이자 공비예요. 그러면 첫째 항이 0인 게 공비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 이미 들어가 있지. 그래서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하면 됩니다. 어떻게? 얘가 마이너스 1과
1 이하다 라고 풀면 끝나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수렴하는 거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2 이하 마이너스 2초가 앞에 거 먼저 풀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x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 뒤쪽 거 따로 빼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가 0 이하다. 그럼 x 범위가 어떻게 돼요? 미안,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내가 했지? 맞지? 여러분 잘못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죠? 잘못했어. 이거 무조건 양수니까 오케이. 요건 그래서 아무 의미 없어, 맞지? 의미가 없어졌고 두 번째 거만 하면 되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요 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요. 그래서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의 교집합이 정답이니까 정답이 요 놈이 됩니다. 맞죠? 요런 식의 뭐 이 정도로 해보면 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2번은 어떻게 되냐? 2번은 일반항이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에 n-1제곱이래. 그럼 첫 번째 조건, 첫째 항이 아예 0인 거야. 맞죠? x가 0이면 계속 0이잖아. 두 번째 조건은 공비인 요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돼요. 그럼 수렴하겠죠? 그러면 앞에 거 먼저 하면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하면 그래서 요 둘의 교집합을 하면 교집합하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x가 0초가 1이야. 이렇게 정답이 나옵니다. 둘의 공통범위 구하는 거지? 아이고 이제 막 졸리다 그치 얘들아. 아이고.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좀 그 곁다리 애들은 끝났어요. 이 핵심만 하면 돼. 핵심하고 쉴 거야. 누구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 집중해서 들어서 딱 끝내고 좀 쉬자.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남는 거는 이제 문제 푸는 거 하면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별 내용 없거나 예전 그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요 마지막 스타일을 안 풀어봐서 요 마지막 스타일은 좀 풀어보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 나름 핵심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1단원의 핵심인 내용은 첫 번째 진동이고요. 두 번째가 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4번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별표 3개 쳐주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 자, 이게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fx를 정의를 해놨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딴 식을 줘. 그러니까 x의 n제곱 관련됐는데 이게 무한대로 가는 식을 줘요. 여러분 이래놓고 사실 저렇게 f2분의 1, f1, f3 구하라고 되는 게 아니고 fx 구하라고 됩니다. 그럼 fx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될지 내가 예측이 안 되지 x에 따라. 그래서 내가 직접 이걸 범위를 어떻게 했나? 나눠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1번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풀마로 진동하겠지만 무한대로 가죠.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1 더하기 x의 n제곱분의 1 분모 분자가 x의 n제곱을 나눈 거예요.
왜냐면 얘가 발산하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니까 무한대로 하는 걸로 나누기 하거나 아니면 최고차항 개수비로 하는 거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얘가 0으로 가니까 fx가 얼마인 거야?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1인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인데 공비가 x잖아.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야, 공비가. 그래서 내가 범위를 쪼개서 계산해줘야 된다고.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인 건 뺐으니까 x 범위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잡아봐. 그러면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에 x의 n제곱 더하기 1인데 얘들이 어디로 가요? 지금 요 상황일 때는 얘들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곱하면 0으로 가죠. 그래서 0, 0이니까 0 더하기 1분의 0에서 얼마? 0인 거야. 맞나요? 근데 저 범위일 때 왜요? 어? 뭐라고? 저 범위. 요 범위일 때 여러 번 곱할수록 0에 가까워지잖아. 3번 x가 1일 때도 따로 놀입니다.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1분의 1인 거죠 그냥. 그래서 얼마인 거야? 2분의 1이고 3번 x가 1보다 클 때 사실 언제나 같을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똑같은 모양이기에 작겠죠 보통. 맞아요? 그래서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1 더하기 x의 n제곱분의 1에서 다시 1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fx가 어떻게 생긴 그래프다? 마이너스 1, 0, 1, 0을 할 필요는 없지. 마이너스 1, 1 이렇게 끊었을 때 자, 어떻게 생겼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1로 쭉 오다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1일 때 구멍 뚫려 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구멍 뚫어가지 0으로 쭉 함수값을 가지고 1일 때 순간적으로 2분의 1로 튀고 다시 1로 가는 요딴 식으로 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y는 fx 그래프를 여러분이 구하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 x의 범위를 여러분이 쪼개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스타일을 좀 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정답에서 구하라고 하면 f2분의 1은 얼마야? f2분의 1은 0이고요. f1은 2분의 1이고요. f3은 1이니까 정답이 얼마? 2분의 1 더하기 1에서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푸는 스타일이 있어요. 요거까지 하면 이제 끝나. 오늘 진도 나갈 범위가. 자, 요거 보시고 밑에 있는 4-1번에서 fx를 구해봐.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설명하자면 이거를 정확히는 어떻게 쪼개냐면 1번 절대값 x가 1보다 커서 발산할 때로 접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x의 무한대 제곱이 얼마가 된다?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움직이겠죠. 발산하는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는 x의 무한대가 0으로 가겠죠. 맞아 아니야? 맞나요? 그리고 3번 x가 마이너스 1이면 x의 무한대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진동할 거고요. 4번 x가 1일 때면 x의 무한대 제곱은 계속 1로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이용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범위를 굳이 나처럼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쪼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합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 물론 저게 이제 뭐 n의 범위가 뭐 양수냐 이런 게 나오면 좀 달라지긴 해. n의 값이 짝수다 홀수다가 나오면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x의 2n제곱 이렇게 되면 굳이 나눌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긴 한데 아무튼 한번 4-1번을 손으로 한번 해보셔야 느낌이 또 올 겁니다. 4-1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시고 싶시다. 되는 사람 다 된 사람만 쉬어. 그러니까 이게 그 극한을 할 때 x의 n제곱을 하는데 x의 n제곱이 x에 따라 달라져서 그래. 말 그대로. x의 n제곱이 그러니까 x의 무한대 제곱이 값이 다르게 나와 범위에 따라. 그것 때문에 식이 변형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형된 식들을 찾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계산하라고 했지만 fx를 직접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x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1일 때는 항상 그냥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경우를 뺐잖아요. 이 문제에서. 4-1번에서 4-1번에서는 마이너스 1이면은 안 그럴 텐데? 잠깐만. 마이너스 1이면 잠깐만. 마이너스 1이면 분모는 무조건 2n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2n 플러스 1이니까 분모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무조건 양수고 플러스 1이고 분자에 있는 애는 홀수 거듭 제곱에 무한대를 붙인 거니까 그래도 아무도 홀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면 1일 때는 항상 1인 거지. 1일 때는 항상 1인 거지. 그래서 fx식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다른 막 식 줘서 교점 계수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 이 그래프랑 다른 그래프의 뭐 교점 계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fx식을 구해서 그래프를 딱 그리는 것까지 해서 완성인 거야. 알겠어? 알겠어? 했으면 뭐 쳐도 돼. 영상 이거 해본 적 있냐? 무조건? 어? 이분 조건 하는 방법만? 한 번 진짜 대충 한번 했어? 옛날에? 언제? 나랑 했었나? 나랑 했다고? 내가 한 적 있나 이게? 이거를 했나? 수초를 했겠지. 미적분은 안 했을걸? 미적분이 지금 처음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왜 또? 전술식 전술 능력 테스트 뭐라는 거야?